HD 현대일렉트릭 2024년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5.7%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1회전이고 PBR은 7.93 상태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9,935억 원, 거의 3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30.5%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6.3% 적게 증가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출 원가는 16.4%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75.7% 증가했고 이익률로 매출 총이익률로 8.2%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27.4%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영업이익은 6,56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2.8%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1.9%로 13.5%에서 8.5%나 급격히 뛰었습니다. 미국 제조 회기로 중전기 제품 미국 수요 증가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4,320억 원으로서 14.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5.8%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거는 이렇게까지 원재료가 많이 내려갔겠냐, 오히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수출 가격을 올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료분율은 6.6%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15.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0으로서 0.3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로풋 영업이익은 6,453억 원으로 155.7%가 증가했지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유동제품, 유동제공품이라고 표현해서 4,449억 원, 73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21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계약자산이 있습니다. 계약자산이 315억 원이 증가했는데, 계약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보다는 반 정도뿐이 안 되는데, 원래 수주산업,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산이 태반이죠. 재고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근데 이 현대 일렉트릭은 그래도 제조업 중심이니까 수주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루프상으로 어, 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기준소 제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했다 하는 얘기는 진도율에 따라서 매출 인석도 한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인보이스나 이런 송장이 안 떨어졌는데도 매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은 굳이 계약 자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그 제공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매출 인식이 좀 실질적으로 인보이스가 발행이 돼야 매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싶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액이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4,205억 원으로 19.2%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9,162억 원으로 15.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9,16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021억 원을 뺀 6,14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전체 제조 비용의 30%, 1%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여기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증감액을 비교하면은 158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몽고원이 그 회사가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계약 자산을 제공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PQ 총 제재 비용도 그 동일하게 차이가 납니다. 계약 자산하고 그 아까 그 1단계에 있던 거를 다 갖다 붙이면은 다 일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 딱 그 일치를 하는데, 아깝게도 2023년에 8억 6,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요게 뭔지는 추적을 못했어요. 뭔가 그 특별 원인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그 현금 흐름표상에 현금이 412억 원 나갔으면은 계약 자산이 412원 증가해야 되는데 31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97억 원이 어디 날라갔는데,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그 원가 회계는 그 계약 자산을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으로 아마 삼지 않았겠느냐, 요 갭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플러스로 될 경우에는 대손상각 환입을 잡은 거고 그럴 거예요. 운영경비 2180 2818억 원으로 22%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65명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1억 2,9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잘 나가니까 임금도 팍팍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18.4%나 상승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 올라갔고 수료분율 올라갔습니다.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7.6%였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16.3%로 팍 떨어뜨렸어요. 돈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 구매 평가지표 매출채권 수금속도 3.6회전, 4회전이라고 본다 그러면 한 3개월 단위로 수금을 한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6.2회전, 2달 간격으로 돈을 준다. 이런 경우 그 납품 협력업체한테 다 잘한다기보다도 원재료 공급하는 데가 이 시장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빨리 줘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뭘까? 중전기 만드는데 쇠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일단은 하락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원재료가 상승, 아니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상승했느냐? 어, 아니네요. 아니네요. 제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제품 가격 추이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 뭐 하더라도, 자, 원재료 가격은 일단 뭐 이게 몇 프로 비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드는데 뭐 이 철판하고 전기동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중요 재료를 얘기를 했겠죠. 단순 평균인데 가중 평균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인하가 된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까지 자꾸 헷갈리니까 조견표를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1, 2차 추론을 했는데, 그 나온 거서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걸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제가 아까 잘못,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군요.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근데 원재료 가격 하락한 거 확인됐죠. 그러면 판매 가격이 비공개인데 분명히 상승했을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데 판매 가격 올렸을 겁니다. 어쨌든 원재료 평균 가격이 3.7% 내려갔는데, 가격은 내려야 되는데 더 비싸게 받았을 확률이 높죠. 수요가 많으니까.
뭐 일본도 뭐 중전기 많이 합니다만은 뭐 솔직히 중전기 기술 저희 젊었을 때 일했을 때 일본 중전기 기술 다 도입을 해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일본도 아마 수출하겠죠. 뭐 변압기라든지 뭐 전동 모터라든지 뭐 이런 거요. 사업계획 2025년도 그 매출 계획을 세우는데 전년도 실적 감안하고 매출 재료비하고 운영 경비용을 디커플링해서 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운영 경비가 15.6% 증가했는데 10%만 증가한다고 좀 전략하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5.7%나 증가했는데 조금 관세 뭐 이런 거 지금 뭐 골치 아프니까 한 100%만 좀 낮춰 잡아가지고 그러면 한 4조 4천억 원. 야, 2조 9천억 했는데 4조 4천억을 하신다? 이건 너무 과한 욕심 아니요? 제가 계산했어도 어쨌든 전년도보다 매출이 46%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4조 4,400 죽을 사자가 계속 나오네 이상하게. 그리고 매출 재료비가 47%. 그것은 수르픈율이 조금 더 마진을 더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조 4천억 정도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계속 수출하려면 수입업자가 미국의 수입업자가 관세 유예 신청을 좀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이 그 가격을 안 올리 아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 관세 두들겨 맞으니까 가격 좀 내려줘 이렇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아유 우리 못 내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측 수입업자가 관세 유예 신청을 트럼프 행정부에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행 계획은 4조 4,400억. 저도 죽을 사자를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1조 3,400억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진율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 재고 회전율이 3.1회전인데 3.3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판매 단가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변압기 한 대가 444만 원인데 134만 원 번다. 그럼 욕심을 더 내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요게 470만 원에 파는 꼴이 돼요. 운영 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한 대당 이 변압기 하나 파는데 470만 원에 팔아가지고 150만 원 남는다. 이렇게 이제 또 비유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그 자동차 부품 회사라면은 이게 납품 가격 결정하는 그 구조를 제가 좀 위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무조건 저기 무조건 가격 후려쳐가지고 물건 사지 마라. 어? 그 가격 후려치면은 납품업자들 죽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구매 담당, 원가 담당은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격은 누구나 깎을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갑이라고 해서 척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윗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고 왜 올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마진 거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제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구매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옛날 현업에 있을 때 경험도 좀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데 원가 회계 패러다임 예측을 해봅시다. 어, 운영경비 아니 판매관리비 15% 27% 증가했는데 15%만 증가하고 영업이익 113% 났었는데 100% 한다 그러면은 제조원가 미리 여기 밑에서 쫙 계산해 가지고
생산재료 45%더 생산하고 가공비 10%더 오른다고 봤을 때 이 매출 원가가 2조 원이다. 그럼 여기 예상해가지고 2조 8천억 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익이 뭐 1조 6천원 남고 판매관리비 15% 올려가지고 남는 게 1조 3천억 정도 남는 거. 이게 목표로 해서 거꾸로 역산하는 거죠. 목표를 잡아놓고 뒤로 올라가서 매출을 잡는 거예요. 복잡하죠? 원가 회계라는 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션 프렌 여기도 얼마에 파냐? 요거는 만 원도 비싸게 한 대당 445만 원. 여기 중간에 타협을 봐가지고 원가 사고 방식은 이제 회계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영업 사고 방식은 재고 뭐 많고 적고는 우리 몰라. 우리는 한 445만 원에 팔고요. 근데 아니 원래 442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 쪽에서 그렇게 팔면 남는 거 없어.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기냐? 헤게모니를 회계하는 애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업하는 애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445만 원의 견적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됐다 그러면은 130만 원 남는 거로. 원래 자기네들은 조금 더 남는 거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1%또 매출을 좀 판매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판매 수량을 더하든지 뭐 복합적인 거든 1%를 올리면은 뭐그 조금 더 1억 1조 3,200 얼마 좀 올리는 거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극단 사고 실험 매출액이 변동이 없는 데서 이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수를 하나 뒀어요. 변수가 아니고 그걸 뭐 변수가 아닌 게 상수. 이 상수를 매출액은 변동이 없는데 재고를 줄였을 때, 생산 감소해서 재고 줄였을 때, 생산 증가해가지고 재고를 증가했을 때,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거든요. 그러면 생산 감소하면 돈을 잃느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거 산식을 다 제가 일일이 뭐 이거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영업이익이 생산 감소했을 때 522억이 늘어나고요. 매출원가는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게 재고의 증감의 영향이죠. 생산 증가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줄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준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은 그 재고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생산을 안 했으니까 현금을 더 썼으니까 그건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167억 원을 현금을 버는 거다. 생산 감소에도 매출액이 불변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증가했을 때는 500억 적자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덤핑 판매하지 말아라. 중국이 지금 계속 덤핑 판매해가지고 바이든 정권 때 앨런 재무장관이 앨런 언니가 중국까지 가서 제발 덤핑하지 마세요. 당신네들 망해요. 내가 재무 쪽에서 많이 일을 해봤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C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고 있죠. 앨런 언니가 지금 그 정권 바뀌고 뭐그 재무장관 지금 뭐 베센트인가 어떤 그런 분이 하는데 앨런 재무장관이 떠나고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뉴스 추적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네요. 미국 기자들이. 어쨌든 이게 덤핑 판매하는 원가 세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다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 계획을 5% 마이너스 하기로 했는데 덤핑해서 10%더 판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주 맥시멈 재고를 15%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영업 손실이
덤핑을 하면은 5,776억 원 낳는다. 영업 손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루풋은 간단하잖아요. 10% 10% 444만 원에 팔던 거를 399만 6천 원에 팔 것이다. 그 중공이 덤핑해가지고 그러면 덜커덩 살 수 있다. 왜 시진핑이야말로 스루퍼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야, 그 444, 우리는 그 팔자죠 하는데, 44만 4천 원 그 깎아서 그냥 팔어.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 대줄게.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덤핑 납품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데 스루풋이 단순하고 좋지 아니한가. 거인의 얻기 위해 있어서 바라보자. 어떤 변화를 주려면은 그동안의 어떤 정서보다 더 그 자극적인 그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변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좀, 야, 이거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덤핑하지 마. 덤핑한 만큼 손해야. 이 얘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전문가들이 원가 회계라고 덤핑을 하면은 뭐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되고 저거 되고 재고가 얼마나 줄고 그 영양의 매출 원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 판매 가격은 깨끗는데 매출 원가를 또 계산해서 그렇게 되면은 1조 3천억 버는데 7,929억 분이 못 버는 거요. 뭐 이렇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 원가 회계하는 애들 때문에 아주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냥 10% 디스카운트 하면 안 돼. 440 아니 44만 4천 원이 없어져. 돈 못 버는 거야. 자, 130만 원 벌 수 있는데 89만 원, 90만 원, 4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왜 덤핑을 하냐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딴 얘기하다가. EAT 세후 현금 순이익 8,368억 원 벌었어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1조 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6,772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330억 원이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가 3,617억 원이나 가져갔습니다. 어, 레버리지율이 37.6%에서 16.3%로 팍 떨어졌죠. 그러니까 장사에서 마진이 왕창 나오면은 이렇게 빚까지 확 그냥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와, 미국이 리쇼어링 해가지고 미국에 막 공장들을 짓다 보니까 그냥 그 중전기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바삐 그 저기 공장들을 돌리고 현대만 그런 게 아니고 LG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효성중공업도 있을 거예요. 아마 주가도 다 좋을 겁니다. 그 세계 회사가.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뭐 이익 배당이 되겠습니다. 뭐 따질 거 없이 4.5%로 팍 올렸어요. 이익 배당. 돈을 보니까 주가는 31만 500원으로 9만 6천 원 근데 깎였네. 연초보다 좀 너무 올라서 그런가? 그렇긴 하죠. 1442%였는데 반이 거의 뭐 반이 내려간 650% 내려갔습니다. 너무 올랐다 이거죠. 너무 올랐다. 조정 국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 HD 현대가 37.1%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66%, 외국인이 31.84%인데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네 군데 그 외국 기관들이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루폿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참그 설득력이 없는지 몰라도 정서적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가 그 논리나 사실로 계속해서 원가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원가 회계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 정서적 저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 강력한 정서를 생각하다가 덤핑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스루포 회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면은 원가 회계 세력의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들의 이권 카르텔은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정서적 저항의 극복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원가 절감에서 수루프 수익 우선 단순함으로 다루는 것이다. 공급 사슬을 디커플링 하려면 원가 회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자극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디커플링,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되는데 제조원가 그 싼 노임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지니까 디커플링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